네, 북한은 어젯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의미 지성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북한의 어젯밤 열병식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됐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쯤 거의 돼서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열병식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오후 3시부터 조선중앙 TV에서 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북한이 공개한 그 워딩 자체로만 봤을 때 일단 그 시간은 어제 우리 군 당국이 9시부터 뭐 사전 행사를 하고 10시부터 본 행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발표한 거는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사전 행사를 보면 일단 군악대가 입장을 하면서 그 어제 열병식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해서 김일성 주석이 창설한 항일발지산 부대가 이제 창설된 날입니다. 예. 그래서 90주년을 경축해서 열리는데 그래서 군악대가 광장에 입장하면서 행진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뭐 4.25라는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90돌이라는 90주년이라는 90이라는 숫자, 그다음에 뭐 결사옹이 할 때 옹이 뭐 이런 숫자들을 바닥에 형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군악대가 들어와서 이제 다 이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예. 그런 사전 행사 다음에 그 광장 주석단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부인 리설주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간부들도 함께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부들이 다 자리한 다음에 이 무인기가 여기 지금 보면 뭐 드론으로 그 인공기를 형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군인들이 국기를 개양하는 국기 개양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기 개양 행사가 끝나고 예포가 21발 발사됐고 그리고 이제 축포가 터져 오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달아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행사인 열병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행사를 하고 열병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규모는 북한이 정확하게 뭐 몇 명이 동원됐다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그 열병식 훈련장인 미림 비행장에 모여 있는 병력 규모를 봤을 때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리고 장비도 한 250대 정도가 이제 동원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보통 과거의 열병식 같은 경우에 뭐 10,000명 규모도 있었고 15,000명 규모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최대 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열병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병식이 열린 어제가 조선인민혁명기념일이고 이게 어떤 날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날 열린 건 또 처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날 열병식이 개최된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네, 짚어볼까요? 일단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그러니까 북한이 표현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 그 김일성 일대기를 이제 북한이 이제 김일성 혁명사라고 가르치는 걸 보면 김일성 주석이 이제 20살 때인 1932년 4월 25일 중국 지린성 안투현에서 반일인민 유격대라는 걸 조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규모는 한 100명 정도였고 소총으로만 무장한 아주 조악한 부대였죠. 그런데 주로 이제 조선인들로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일인민 유격대가 후에 점차 규모가 확장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게 됐고 그래서 예.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것은 김일성 주석 휘하에 있던 그러니까 김일성 친솔 부대, 그러니까 김일성의 항일발지산 부대를 일컫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 4월 25일이 김일성 주석이 처음으로 자기만의 부대를 만들어서 일제항거하기 위해서 이 발지산 부대를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점차 규모가 커지고 뭐 일본 관동군과 싸워 이김으로써 김일성 주석이 발지산 부대가 마치 이제 북한을 해방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4월 22날을 자신들의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혁명 무력이 처음 창설된 날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도 4월 25일에 열병식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91년도에 김정일이 이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군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겸 또 내가 최고사령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92년 4월 25일에 김정일이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해가지고 최고사령관으로 등장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육성으로 뭐 인민군 용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김정일 때도 상당히 4월 25일이 의미를 뒀습니다. 예. 그래서 쭉 4월 25일을 북한의 건군절로 경축해오다가 201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2월 8일을 건군절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은 약간 신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4월 25일은 그때 우리가 조각했던 부대였고 1948년 2월 8일에 정규군이 창설됐고 그래서 그날을 건군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월 25일의 의미를 좀 약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2012년 4월 15일에 김정은 집권 이후 첫 열병식이 2012년 4월 15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열병식을 제외하고 딱 10번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네. 10차례 열병식이 있었는데 한 번도 4월 25일에 열병식이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4월 15일 아니면 뭐 공화국 뭐 정권 수립일, 노동당 창건 이런 때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처음으로 4월 25일에 이렇게 열은 거죠. 그러면 왜 이번에도 사실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4월 15일에 할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돌인 올해 4월 15일을 성대하게 경축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4월 25일에 연 거죠. 그런데 왜 이날의 의미를 부여하고 왜 4월 25일에 열병식을 했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게 전문가들 생각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또 코로나 국경봉 세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생활고도 좀 많이 뭐 민생고도 심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딱히 보여줄 만한 경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송화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루동이라든가 이런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이제 과시성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여줄 만한 경제 성과는 아파트 건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뭔가 이제 체제 자부심을 고취할 만한 게 국방력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고 미국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어쩌지 못한다. 예.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면 뭔가 이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냐 보여주려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90년 전에는 소총로만 무장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부대로 출발했는데 예. 지금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에 열병식 광장에 보면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 군악대가 형상을 하는데 두 자루의 권총을 형상을 합니다. 총 두 자루를. 이 두 자루의 권총이 뭐냐면 김일성 주석이 아버지가 김영직이라고 있는데요. 김영직이 죽으면서 유산으로 김일성에게 총 두 자루를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그 두 자루를 미천으로 해서 이제 결국 그 두 자루로 계속 이제 무장 투쟁을 해서 반일인민 유격대를 만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혁명 무장력은 총 두 자루로부터 시작됐고 그 총 두 자루가 이제 100여 명 정도의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됐고 그게 우리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고 그런데 그 9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와 ICBM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됐다. 예. 이런 걸 이제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부심도 고취하고 김정은 정권, 그러니까 국방의 강화를 위한 김 위원장의 업적도 과시하고 예.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병식 하면 이제 어떤 무기가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 그렇죠. 있게 보게 예. 되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 신형 ICBM 화성 17형도 공개가 됐고 또 이 밖에 무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아직 조선중앙 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전체 풀 영상을 못 봤는데요. 예. 일단 현재까지 공개된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최근에 시험 발사한 신형 ICBM 화성 17형입니다. 이 신형 ICBM 화성 17형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24일에 북한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 당국은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블록버스터 영화 예고편 같은 영상도 화려한 편집 영상도 공개하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데요. 바퀴가 11축이나 되고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입니다. 가장 긴 미사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탄도 형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다탄두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북한의 열병식 패턴을 보면 아직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패턴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병력들이 이동하고 각 군단별로 무슨 뭐 군사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탱크와 장갑차 부대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포병 부대가 나가고 자행포 부대들이 나가고 그다음 자행포 부대 다음에 북한이 이제 자랑하는 게 장거리 그러니까 방사포를 상대 자기들의 포병 화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말합니다. 이런 장사정포도 소구경이 있고 대구경이 있는데 이런 장사정포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술 미사일들이 등장하고 전략 미사일도 사거리별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사거리가 가장 긴 이제 지금 화성 17형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예. 일종의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일병식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거리별로 점점 길어지는 순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대미를 장식한 것이 이제 화성 17형이고, 예.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것이 항상 열병식 때 등장했던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죠. KN-23. 그리고 예. 그 KN-23의 또 탄두 개량형 미사일도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개량한 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이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이번에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작년 1월 열병식 때 공개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작년 1월 열병식에 공개됐던 북극성 5시읒과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작년 9월에 화성 8형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이제 시험 발사했는데요. 올해 1월에 연달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여한 가운데.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월에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이는데요. 예.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오히려 이제 우리 대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기의 특징은 그 극초음속으로 이게 어떤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활강을 하는 방식으로 탄두가 활강을 해서 예. 목적지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활강하는 그걸 이제 활공용 탄두부라고 부르는데, 이 활공용 탄두부에 이제 그게 뭐 핵이 탑재될 수도 있고 폭약이 탑재될 수도 있는데, 이 활공용 탄두부의 특징이 그냥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활강하다가 제도약하는 풀업 기동 방식도 있고요. 예. 상하 기동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선해 기동이라고 하는데 좌우 변칙 기동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아주 어려운 미사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북한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아직 영상의 사진들이 다 공개가 안 됐는데, 북한이 이제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최신형 전술 미사일도 등장했고, 그리고 전략 미사일들도 등장했고, 그래서 웬만한 북한이 자랑하는 무기들은 최대한 다 등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열병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지금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제 보면 야간에 열병식이 열렸단 말이죠. 네.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 행사를 예. 보면 사전 행사가 9시부터 시작됐고, 예. 본 행사가 이제 10시부터 시작됐죠. 예, 예, 예. 근데 그 김정은 체제에서 이번까지 하면 열병식이 총 11, 그러니까 11차례 열렸는데요. 예. 이번까지 포함해서 직전 4차례의 열병식은 다 심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열병식 사례를 보면 2018년 9월 9일까지는 2012년부터 2018년 9월 9일 열병식까지는 다 이제 주간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열려서 생중계했을 때도 있고 뭐 녹화 중계했을 때도 있지만 예. 주로 대낮에 열려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 때 정각 0시에 시작을 했고요. 밤 자정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1월 14일에는 저녁에 7시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9월 9일에도 정각 0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이번에도 밤 9시에 시작했고, 그래서 심야 열병식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뭐 시각적으로 뭔가 시각적으로 화려한 퍼포먼스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야간 열병식을 할 때 특징이 어떤 그 드론들이 등장해가지고 화려한 이제 그 LED 조명을 갖춘 이제 드론들이 등장해서 이제 그런 불쇼도 하고요. 그다음에 축포하고 결합돼서, 그러니까 불꽃놀이하고 결합해서 그 어떤 열병식의 그 행사의 그 어떤 행사 분위기도 띄울 수 있고, 행사의 의미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투기에서 불을 내뿜고 이런 식으로 화려한 야간 불쇼도 저렇게 축포도 쏘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연동시켜서 뭔가 경축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이번에 왜 밤에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그 뭐 우리 군당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 4월 25일 의미를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은 보통 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날이라든가 뭐 이럴 때 김정은은 꼭 정각 0시에 참배를 합니다. 이렇게 0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예. 그래서 4월 25일 당일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4월 25일 0시에 맞춰서 열병식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왜
저녁 9시에 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게 열병식 보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경축 행사라고 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행사라고 해서 각 지방에 있는 그 전쟁 노병들, 빨치산들, 빨치산 유족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초대했고 이제 열병식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도 왔는데 고위 군부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김정은의 집무실이죠.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에 불러서 백악관 파티처럼 그러니까 정원 파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원 파티에 앞서서 가장 첫 행사는 그 항일 빨치산들이 묻혀 있다는 대성산 혁명 열사령에 참배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식 행사가 군 고위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제 연회를 열고 파티를 하고 기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예. 자기의 집무실 안뜰에 불러서 술도 먹이고 연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군 지휘관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 행사가 보니까 초저녁에 끝난 겁니다. 예. 그 행사를 끝내고 열병식을 하다 보니까 열병식이 저희가 추측했던 0시가 아니라 결국 밤 9시에 열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장 관심이 이제 쏠리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네. 하나, 그리고 참석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북한이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대목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연설 내용도 함께 짚어보죠. 네, 그 김정은 연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9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약했고 지금은 최강이 됐고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황한 연설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핵무력을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 연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핵무력의 기본 사명이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핵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예. 그러면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 억제다. 이렇게만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 그러니까 첫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지만 만약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이 전쟁 방지라는 기본 사명에만 속박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세력이든 그게 뭐 미국이 됐든 우리 한국이 됐든 자신들의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려 든다면 자신들의 핵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하겠다. 그러니까 둘째 가는 사명이 여기서 강조하는 둘째 가는 사명이라는 것은 핵무력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력의 첫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억제하는 역할이지만 예. 만약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어떤 위협을 느낀다면 핵을 먼저 쓸 수도 있다. 그게 자신들의 둘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여정이 대남 처음으로 남쪽을 향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재확인시켜 준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 됐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세력이든 자신들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 대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도 국한됐고 일본도 국한됐고 그러니까 일본도 겨냥하고 미국도 겨냥하고 한국도 겨냥해서 자신들을 건드리려 하면 이 핵무기를 자신들이 먼저 쓸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 연설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해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정치부의 지성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